이거 어디 해야 돼? 그렇지. 자, 봐라. 저기, 거기에 펴라 있지? 선생님이. 여기 보면, 앞에 장 보면, 선생님 말했지? 한 장, 여기 봐. 자, 특수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로 봐라. 자,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무엇인가?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뉴턴의 운동법칙을 갖다가 운동법칙으로 물체 운동을 잘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05년 아인슈타인의 발표한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바뀌었지. 뉴턴은 뭐라 했냐면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 근데 아인슈타인은 뭐라 했어? 빛의 속도가 일정하니까 시간과 공간이 변할 수 있다. 상대적이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그 시작은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작은 1887년 마이켈슨과 몰리가 빛의 속력을 비교하여 에테르의 존재를 밝히려고 하는 실험이었는데 오히려 에테르가 없음을 밝혀버렸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게 에테르가 뭐냐면 가상의 물질이야. 가상. 이게 빛은 전자기파잖아. 네. 파동이잖아. 그럼 파동을 전달할 매질이 필요한 거야. 그 매질이 뭐다? 가상의 물질이 에테르라고 했어. 무슨 물질에? 그런데 에테르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험을 했는데 에테르가 없음을 밝히면서 오히려 빛의 속력이 일정한 걸 밝혔어. 그러다 보니까 아인슈타인은 광속 불변의 원리를 갖다가 주장하면서 이제 상대성 원리를 내놓기 시작했어. 아인슈타인은 마이켈슨과 몰리 실험을 통해 에테르가 없는 것을 해석하고 상대성 원리하고 광속 불변의 원리 두 가지 가정을 세웠다. 야, 상대성 원리는 뭐야? 똑같은 운동인데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운동은 다르게 보일 수 있어. 그러나 거기에서 동일한 물리 법칙인 F는 mg라는 거는 동일하게 적용돼. 이게 상대성 원리야. 그리고 광속 불변 원리는 관측자가 물체건 어떻게 운동하건 빛의 속력은 3 곱하기 10의 8승m/s로 일정하다는 거. 이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믿으라는 거야. 공이라고. 그러면 즉 뉴턴은 봐봐.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흐르고 공간도 또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력이 항상 일정하므로 시간과 공간이 변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운동 상태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공간이 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기권에서 생성된 미온은 원래 도달하면 안 돼. 도달하면 안 돼. 뭐가요? 미온 자체가 공기에 이게 우주산인데 입자인데 미온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온이 경입자를 갖고 렙톤이라고 그래. 가장 작은 경입자인데 전자, 미온, 타우, 전자 중성미자.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원자는 뭘로 이루어졌냐?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졌지. 네. 원자핵은 또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졌잖아. 그리고 그렇지. 양성자는 코크로 이루어졌지. 업, 다운. 그리고 중성자는 업, 다운, 다운이지. 그러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 입자가 코크하고 경입자, 렙톤이 있단 말이야. 가벼운 입자. 그 경입자 중에 전자, 뮤온, 타우,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뮤온은 어떻게 생기냐면 우주선이 오다가 우리 공기하고 부딪혀. 공기 입자하고 부딪혀. 그래갖고 뮤온이 생성되거든. 근데 뮤온은 존재 시간이 졸라 짧아. 갖고 지표면에서 발견되면 안 되거든. 근데 지표면에서 발견이 돼. 왜? 만약에 내가 이제 우리 지구 안에서 보지. 그러면 시간이 증가하면서 상대성 원리에서 시간이 증가해. 그래서 뮤온이 도착해. 뮤온하고 같이 가지. 네. 그러면 길이가 수축해.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도착하는 거야. 그러니까
뮤온이 지표면에서 발견되는 게 상대성 원리에 증명해 보는 거야. 즉 봐봐. 대기권에 생성된 뮤온이 지표에서 관측되는 현상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가 됐다. 따라서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은 뭐야? 특수한 경우 정지하고 등속일 때만 적용이 돼. 그래갖고 10년 후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갖다가 발표해. 이거는 더 확장한 거야. 일반적인 거, 가속도 운동까지 확장해갖고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게 일반 상대성 이론. 이해됐니? 네. 자, 속도가 변하는 물질 운동까지 설명할 수 있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상대 속도는 했지? 네. 넘겨. 상대 속도는 했다. 그러면 보자. 이제 보자. 오늘 진선 오늘 그거 하고 갈 거지? 네? 클리닝 하고 가야지. 네. 이따가 클리닝 시간에 그걸 갖다 볼 거야? 그래요? 아직 안 올렸거든? 예. 아직 안 올렸어. 근데 저기는 있겠지. 근데 이따 보던지 그래? 알았어? 그럼 보자. 마이켈슨과 몰리셔. 마이켈슨과 몰리는 뭐의 존재를 밝히기 위해 실험했다? 에테르. 뭐라 했어 선생님이? 빛은 무슨 파라 했어? 전자기파야. 응? 파동이란 말이야. 파동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매지. 매질이 필요해. 그 매질을 우리는 가상의 매질을 뭐라고 하는 거야? 에테르라고 하는 거야. 자, 에테르는 빛을 전파하는 가상의 매질이다. 19세기 과학자들이 파동이 매질을 통해 전달되므로 파동의 일종인 빛도 에테르라는 가상의 매질을 통해서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빛을 전파하는 에테르는 가상의 매질이야. 그러면 자 얘들아 봐봐.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강물은 흘러갑니다. 아하 제상항교 아니야? 이 노래 모르지? 강물이 흘러가는데 야 A란 배는 똑같은 속력으로 가. 이쪽 속력으로 가. 이쪽으로 가. 그러면 B란 배는 거꾸로 가. 그럼 누가 속력이 빨라요? A가 빠르겠지. 이해됐니? 그리고 야 만약에 에테르가 있다. 에테르가 흘러가 우주에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지. 그럼 이때 속력 VA야. 이때 속력 VB야. 그럼 누가 빨라야 돼? VA가 빨라야 되지. 네. 마이켈슨과 몰리는 에테르가 있으면 속력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갖고 실험을 했단 말이야. 어떤 실험을 했어? 여기에 봐봐. 빛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했어. 그리고 여기에 반투명 거울을 설치했다. 그리고 여기에 똑같은 거리에 거울을 설치했어. 그리고 여기에 똑같은 거리에 검출기를 설치했다. 그러면 1번 코스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겠지. 1번 코스는. 네. 근데 2번 코스는 어떻게 가? 위로 투과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겠지. 네. 근데 만약에 에테르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럼 누가 더 빨라야 돼? 누가 더 빨라야 돼? 2번이. 1번이 빨라야 되지. 1번이요. 2번은 거꾸로 갔잖아. 거꾸로 갔잖아. 거꾸로 갔잖아. 그러면 1번이 빨라갖고 얘들 비의 속력의 차이가 생겨갖고 얘들이 시간차가 존재해. 그래가지고 간섭무늬가 생겨야 돼. 네. 근데 100번, 1000번 실험했다. 간섭무늬가 안 생긴다. 그러면 에테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리고 빛의 속력은 어떻다?
어떤 경우에도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대성력이 일정한 걸 밝혔지. 에테르가 없음과 비대성력이 일정한 밝힌 실험이거든. 자 봐라. 자 마이켈슨과 몰리의 실험 봐라. 에테르를 통해 전달되는 비대성력의 차이로 에테르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실행한 실험이다. 근데 실험 결과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히는 거야. 아이러니하게도. 자 과정은 광원에서 나온 빛이 방거울을 통해 수직으로 나눠 진행한 후 방거울의 같은 거리에 있는 두 거울에 반사되어 다시 방거울을 통해 빛검식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예측은 지구 표면에 에테르의 바람이 있다면 에테르의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두 빛의 진행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빛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다. 1, 2, 3 경로와 빛 1, 2, 1-2, 3 경로 빛이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해. 간섭무늬가 생겼다는 건 이게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근데 간섭무늬가 안 생겨. 그러면 이거 동시에 도달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에테르가 없지. 그리고 빛의 속력은 어떻다? 일정하다는 거지. 따라서 빛의 속력차가 없으므로 에테르가 없음을 밝혔다. 응? 그러면서 빛의 속력이 일정하다는 걸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자 뭐냐면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오게 된다. 이거 봐봐요. 특수 상대성 이론은 어떤 경우야? 정지라든지 등속이야. 그러면 뭘 받니? 관성을 받겠지. 네. 그래갖고 이 좌표계를 무슨 좌표계라고 한다? 관성 좌표계라고 한다. 어? 야, 등속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정지해 있는 봐도 그건 관성계예요. 그리고 등속 운동하는 놈이 자기가 등속 운동하는 걸 갖다 느끼는 것도 관성계예요. 봐봐. 자, 112페이지 관성좌표계 나가라. 정지 또는 등속으로 움직이는 관찰자를 기준으로 한 좌표계로 한 관성계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는 모두 관성좌표계다. 자, 야, 열차가 V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고 S-는 그 열차에 타고 있다. S는 정지해 있다. 그러면 S가 볼 때 S-는 뭐야? 오른쪽으로 등속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관측자가 등속 운동하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이것도 관성좌표계예요. 그리고 등속으로 움직이는 S-가 정지해 있는 관측자를 보면 야 S는 어디로 움직이는 것처럼 왼쪽으로 V 속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이때도 관성좌표계야. 알겠냐? 정지나 등속 운동하는 사람이 본 좌표계가 뭐야? 관성좌표계다. 그러면 야 특수상대성 이론에 가정이 있다. 가정. 두 가정이 있다. 가정은 뭐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으라는 거야. 이게 뭐야? 상대성 원리. 원리하고 뭐야? 광속 불변의 원리다. 자 봐봐. 상대성 원리는 이거야. 야, 트럭 위에서 트럭이 V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근데 이 관측자가 여기서 공을 던졌다. 이거. 공을 던졌다. 위로 던졌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이냐? 공이 이렇게 연직 삼방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네. 근데 밖에 있는 정지해 있는 관측자가 보면 똑같은 운동인데 어떻게 보인다? 어떻게 보여? 그렇지. 뭐 하는 것처럼 보여? 보물섬. 네, 그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보이지. 이렇게 운동한 것처럼 보이지.
봐봐. 똑같은 운동인데 관측자 위치에 따라 물체 운동은 다르게 해석이 돼. 네. 그렇지만 둘 다 무슨 법칙? mg 이게 ma인데 a가 무슨 가속도야? 중력 가속도니까 똑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는 게 뭐야? 상대성 원리야. 자, 물체의 운동이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여. 그리고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그러나 동일한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는 게 뭐냐? 상대성 원리야. 봐봐. 상대성 원리는 자, 특수 상대성의 이론에 두 과정이 있다. 아인슈타인은 마이켈슨과 몰리 실험의 결과로 에테르가 없다는 걸 해석하고 상대성 원리하고 광속 불변의 원리라는 두 과정을 갖다가 세웠다. 상대성 원리는 뭐야? 물체가 똑같은 물체의 운동이라도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물체 운동은 다르게 보이지만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의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 자, 관성계에서 관성 법칙이 성립한다. 관성계에서 관측되는 물리량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 물리량 사이의 관계식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 본 물체의 속도는 다르게 측정되지만 물체의 가속도는 같으므로 F는 MA가 똑같이 성립한다. 자, 봐봐. 자,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 본 공의 운동이야.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 트럭 위에서 공을 연지기로 던져 올릴 경우 공의 운동을 두 관측자가 볼 때 공의 운동 경로는 다르지만 운동을 모두씩 F는 MA로 설명할 수 있다. 봐봐. 트럭 위에 관측자가 보면 공이 똑바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지. 네. 근데 지면에 있는 관측자가 보면 공이 폼을 쓰는 운동관처럼 보이지. 봐, 똑같은 운동인데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물체 운동은 다르게 보여. 그렇지만 F는 MA라는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게 상대성 원리다. 네. 그 다음 광속 불변의 원리, 빛의 속력 일정의 법칙.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관찰자나 광원의 속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야, 정체돼. 뭐라 했어? 유지영. 뭐냐면, 야, 광원이 다가오고 관측자가 가만히 있건 또는 광원이 가만히 있고 물체가 다가오건 관측자가 다가오건 둘 다 같이 다가오건 둘 다 같이 멀어지건 이때 아무 상관없어. 관측자나 광원의 속도와 상관없이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mPs로 일정하다는 게 뭐다? 광속 불변의 원리야. 이해되니? 네. 봐봐.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 본 빛의 속도. 기차 안에서 화살을 쏠 때 V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사람이 V 속력으로 화살을 쏠 때 기차 밖에서 관찰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 속력이 100km고 화살을 200km 쐈지. 그럼 관찰자가 관측하는 화살의 속도는 300km지. 그리고 기차 안에서 레이저를 비출 때 V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기차 안에서 사람이 속력이 C인 레이저를 비출 때, 이때 관찰자가 측정한 레이저 빛의 속도는 뭐다? C로 일정해. 어떠한 경우에도 빛의 속력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게 광속 불변의 원리다. 그리고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어, 이제 이론이 있는데, 이론은 뭐야? 첫 번째, 특수 상대성 이론은 상대성 원리에서 상대성 원리와 광속 불변의 원리를 바탕으로 관성계에서 관찰자가 상대 속도에 따라 시간, 길이, 질량 등의 물리량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는 이론이다. 넘겨. 자, 114페이지 한번 풀어봐야 돼.
자, 봅시다. 자, 1번의 상대 속도, 2번 관찰자 속도, 3번의 에테르, 4번의 상대성 원리, 5번의 광속 불변의 원리, 6번의 특수 상대성 이론. 자,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는 얼마야? 서쪽으로 17m/s. B에 대한 A 상대 속도는 동쪽으로 17m/s. 그 다음 2번에 0x00. 자, 3번에 관성계 또는 관성좌표계. 4번에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도 V로 운동하고 D로 일정한 속도 V로 운동하고. 자, 5번에 상대성 원리, 광속 불변의 원리. 자, 그 다음에 6번에 C다. 자, 비대성형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어떠한 경우도. 그 다음 보자 이제 115페이지.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 현상은 첫 번째 뭐가 있냐? 자, 동시성의 상대성이야. 누군가에게는 동시인데 누군가에게는 동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한 관성계에서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은 다른 관성계에서 볼 때는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닐 수가 있다. 응? 자, 봐봐. 자, 봐봐. 뭐냐면, 자, 광속에 가깝게 무조건 이거는 뭐야? 얘들아, 왜 특수상대성 이론이 어렵냐? 상대성 이론이 어렵냐? 야, 광속이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 없어? 못해.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근데 아인슈타인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는데도 이걸 밝혔잖아. 천재 중에 천재야. 머릿속에서 한 거예요. 한 거지. 실험하겠니? 광속으로 못 가는데? 봐봐. 광속에 가깝게 날아가는 우주선에 봐봐. 이렇게 봐봐. 한 사람은 이렇게 우주선이 있었어. 우주선이 광속으로 날아가. 우주선이 광속으로 날아가. 이렇게 날아가. 근데 가운데 여기서 빛을 반짝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검출기가 있어. 거리는 같아. 그러면 A하고 B에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되나? 동시에 뒀다고 그랬지. 네. 근데 얘가 광속이야. 광속이야. 근데 밖에 있는 관찰자는, 정지에 있는 관찰자는 어떻게 느낄까?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보면, 광속이니까. 자, 봐봐. 어떻게 돼? 여기 있어. 근데 어떻게 되니? 우주선이 움직이겠지. 얘들아. 네. 움직이잖아. 그럼 봐라. 이 사람은 얘가 여기 와 있어. B가 여기 와 있고 A가 여기 있어. 그럼 누구의 먼저 도착? 이 B란 말이야. 봐봐. 한 관성을 좌표계에서 봤을 때는 이게 동시였어. 다른 관성 좌표계에서 보니까 어떻게 된다? 동시가 아니잖아. 네. 이게 동시성이 상대성이야. 무슨 말이야? 상대성. 누군가에게 동시야. 누군가에게 동시가 아니잖아. 네. 이게 동시성이 상대성이야. 뭐냐면 예를 들어보자. 자, 나무가 있었어. 나무가 있었어. 자, 천둥이 있었어. 번개가 있었어. 동시에 있었다. 근데 여기에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보면 딱 절반인 거리에서 보면 이 사람은 동시라고 느껴지지. 네. 동시라고 느껴지지. 근데 이 여기에 있잖아. 보이지 성력. 등속에
광속에 가깝게 움직이는 자동차에 있는 사람이 보면 자 얘는 어디로 누가 먼저 떨어진 것처럼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 B쪽. B쪽으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B에 먼저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 이해돼? 어? 이번에는 봐봐. 1번 부분에서 2번 경우는 이제 얘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여. 얘를 갖다 요 관찰자라고 하자. 어? 그러면 야, 얘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나 얘가 관측자라고 보면 S-는 어디? 반대편으로 V속력으로. 그럼 얘는 얘가 동시에 보여. 동시에 보여. S-가 관측자라면 S-는 이게 동시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 네. 근데 S는 어떻게 돼?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지. B가 먼저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 그럼 S가 관측자면 이제 S-는 반대 방향으로 V속력으로 움직여. 그리고 얘가 관측자라면 AB 동시에 떨어진다. 정지니까 얘를. 그리고 S가 보면 S-는 이쪽으로 움직이지. 그러니까 누가 먼저 떨어진 것처럼 보여. A.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이해됐어? 한 관성자표기에서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이 다른 관성자표기에서 보면 동시가 아닌 거일 수도 있다. 이해됐어? 보자. 우주선에 타고 있는 S-의 경우 어느 방향으로나 빛의 속력이 같고 전구에서 두 검출기까지 거리가 같지. 두 검출기에 빛이 동시에 도달한다. 즉 두 사건 A, B는 동시에 일어난다. 근데 우주선 밖에서 정지해 있는 행성에 있는 S의 경우 어떻게 돼? 우주선 밖의 S에게도 빛의 속력은 같은데 빛이 이동하는 동안 우주선도 이동하지. 따라서 왼쪽 검출기에 빛이 먼저 들어가지. 즉 사건 A가 먼저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 자, 한 관성자표기에서 보면 동시인데 다른 관성자표기에 보면 동시가 아닐 수 있다. 이게 뭐다? 동시성의 상대성이다. 자, 두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관찰자에 따라, 즉 좌표기에 따라 다르게 측정된다. 야, 동시성의 상대성 봐봐. 동시성에 대한 사고 실험. 관찰자 S에 대해 별 A, B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떨어져 정지해 있다. 관찰자가 S-에 탄 우주선이 0.9C의 속력으로 A에서 B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우주선이 S를 스쳐 지나갈 순간 A, B에 동시에 빛을 내며 폭발한다. 그러면 S가 봤을 때는 S 관성계에서 별 A, B가 동시에 폭발하는 경우, 그러면 S의 관성계에서는 두 별에서 나온 빛이 S에 동시에 도달한다. 그래서 동시에 도달하고 동시에 폭발한 줄 알았지. 근데 S-가 보면 S-는 정지해 있고 S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니? A쪽. 뒤쪽으로 움직이지. 그러다 보니까 S-의 관성계에서는 두 별에서 나온 빛이 S에 동시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돼? 얘는 S-는 B가 먼저 폭발한 줄 알지. 그러잖아. 그러니까 누가 관측자야? S가 관측자야. 기준이야. S가 정지해 있으니까 S는 A, B가 빛이 동시에 도달해. 네. 근데 S-가 보면 S-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니? B 쪽으로 가고 있지. 그러니까 B가 먼저 폭발한 것처럼 느낀다. 근데 이번에는 S-를 정지해 있다고 봐. 그러면 상대적으로 S는 왼쪽으로 0.9C로 움직이지. 네. 그러면 S-가 동시에 폭발한 것처럼 느껴지지. S-가 A, B가. 근데 S는 어떻게 됩니까? A가 먼저 폭발한 것처럼 느껴지지. 네.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이해됐니? 네. 결론은 한 관성계에 있는 관찰자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 관측해도 다른 관성계에 있는 관찰자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지 않았다고 관측할 수가 있다. 이해됐지? 네.
그 다음 보자, 이제. 봅시다, 이제. 뭐니? 얘들아. 이제, 뭐야? 두 번째, 이제, 시간 편차. 이런 게 있어. 아이씨, 왜 지웠지? 됐어. 지울게. 자, 첫 번째, 시간 편차가 있다. 자, 내가 우주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우주선이 비대동력에 가깝게 숨지고 있어. 근데 내가 여기서 관찰했는데 빛을 여기다 쐈다. 내렸다. 그러면 이때 걸린 시간을 갖다가 T0라고 하자. 이 길이를 L이라고 하자. 그러면 C는 뭐니? T0분의 L이지. 얘가 빛의 동력이잖아. T는 뭐라고? 야, 빛의 동력은 시간분의 거리지. 그러니까 따라서 T0는 어떻게 되냐? C분의 L이야. 이해되니? 근데 이제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 돼? 나가 얘가. 야, 내가 정지해서 봤어. 그럼 얘가 빛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우선이 움직이겠지. 정지해 있는 관측자 보면 빛이 이렇게 움직이겠지. 이해되니? 네. 그러면 V지. 그럼 여기서 3분 내리고 이렇게 하면 이때 걸린 시간이 T다. 그럼 얘는 뭐야? CT지. 빛이 간 거리잖아. 네. 얘는 우주선이 간 거리지. VT지. 그리고 얘가 L이지. 지금 L이다. 그러면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어떻게 되니? T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T의 제곱은 플러스 V의 제곱 T의 제곱은 L의 제곱이지. 그렇지. 아니요. 반대죠. 않나요? 잘못했지. 근데 미안하다. 이렇게 되지. 네. 그럼 넘겨. T로 묶어. 응? C로 묶어 우선. C로 묶어. 아니다. C요? C하고 T로 묶어. 이거지. 네. 그 다음 이제 루트 몇 개 버리자. 그러면 어떻게 돼? T에 대한 공식을 넣고 그럼 어떻게 되니? T는 뭐니? T는 C 루트 1 그렇지. 마이너스 이게 되지. 이게 되지. 네. 근데 얘들아 C분의 L이 뭐라 했어? T0로 했어. T0로 했지. C분의 L이 T0로 했잖아. 네. T는 맞죠. 이게 되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걸 이 식을 로렌츠 인자라고 해요. 한번 봐라. 여기서 야 루트 1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V 제곱은 플러스가 돼야 되지. 플러스가 돼야 되지. 그러면 누가 클 수밖에 없어. 1이 분모가 클 수밖에 없지. 네. C가 V보다 빠르지. 따라서 빛보다 빠른 물질을 존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리고 야 루트 1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V 제곱분의 1은 0보다 크지? 네. 근데 분의 1은 뭐야? 1보다 크지? 아니 1보다 작지?
네. 1보다 작지? 그러면 1-v의 제곱분의 1은 1보다 크겠지? 네. 1보다 크겠지? 이해됐지? 네. 그러면 얘가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럼 봐봐. 2 곱하기 1은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서 누가 더 크지? t0보다 t가 더 크지. 따라서 시간이 증가해. 시간이 증가해. 시간이 증가합니다. 즉, 자, 야, 이 사람이 타고 갔는데 이게 1년 걸린다.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몇 년이 걸린다? 2년이 걸린다. 그리고 빛의 속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게 시간이 많이 변해.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빛의 속도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변해. 시간 변해. 빛에 가까울수록요? 빛의 속도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팽창이 된다. 이해됐니? 네. 이거야. 이거야. 그 다음 시간 팽창되는 거 알겠지? 네. 자, 봐라. 뭐라고 나왔냐? 자, 시간 지연, 시간 팽창.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빠르게 운동하는 관찰자를 보면 상대편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걸로 관측된다. 시간의 상대성이다. 고유 시간은 봐라. 관찰자가 보았을 때 같은 위치에서 일어나는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이다. 자, 빛시계와 같은 관성계에 있는 관찰자 S-에게는 빛이 바닥에서 출발하여 다시 같은 위치에 바닥면에 도달하는데 빛의 출발과 도착 시간이 같은 위치에서 일어난 두 사건이다. 따라서 빛시계와 같은 관성계에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다. 고유 시간이야. 그러면 이때 보자. 옆에 봐. 고유 물리량은 좌표계 내에서 물체와 함께 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 시간, 고유 길이, 고유 시간, 고유 질량을 말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고유 시간이야? S 다시. S 다시. 이해됐니? 자, 그러면 시간 지연의 현상이 광속에 가까운 일정한 속도로 V로 움직이는 우주선 내부에 빛시계가 장치되어 있을 때 관찰자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관찰된다. 자, 우주선 안에 있는 S-가 빛시계를 보았을 때 빛의 속력은 C지. 그리고 EL-만큼 운동했지. 빛이 두 거울 사이를 왕복하는 시간 주기는 T-는 C분의 EL-다. T-는 C분의 EL-야. 그리고 우주선 밖에서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쉽게 봐서 이건 몰랐어요. 야, 이게 헷갈리지 너. 이걸로 보면 되잖아. 네. 이걸로 보면 되잖아. 얘가 측정한 시간이 뭐야? 고유 시간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 얘가 봤을 때는 빛이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 계산해 보니까 t는 어떻게 돼? t0 곱하기 루트 1-c의 제곱분의 v 제곱분의 1이 나오지. 네. 근데 얘가 1보다 커야 돼. 그럼 얘가 2해야 돼. 그럼 얘가 1이 나오려면 얘가 2분의 1이 돼야 돼. 봐봐. 고유 시간이 2분의 1이고 나중 시간이 어떻게 돼? 1이 되지. 그러면 시간이 t0보다 t가 크지. 시간이 어떻게 됐다? 팽창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10초였어.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보면 15초가 되는 거지. 시간이 팽창되는 거지. 이해됐니? 네. 그래서 봐라. 제일 밑에 그림 봐봐. 야, 1초 흘렀네? 치유해서. 근데 정지해 있는 S가 보면 몇 초 걸은 거야? 2초. 2초 걸은 거야. 시간이 뭐야? 뭐 한 거야? 팽창된 거야. 이해됐지? 네. 그리고 이 속력이 얘들아 어떻게 된다? 빛의 속력에 가까우면 갈수록 시간이 많이 팽창된다. 이해됐어? 네. 그리고 이제 보자. 길이 수축을 보자. 길이 수축을. 길이 수축
수축은 뭐봐? 길이 수축은 봐봐. 한 관성 세워보자. 길이 수축 보자. 자 봐라. 자, 길이 수축은 한 관상계의 관찰자가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보면 운동 방향으로 기 길이가 수축되는 것으로 관찰된다. 길이의 상대성이다. 고유 길이는 뭐야? 자, 관측자가 측정했을 때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의 길이 또는 한 관성계에 대한 고정된 두 지점 사이의 길이다. 어? 이해되니? 네. 자, 그러면 봐봐. 야, 야 봐봐. S 다시한테는 누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자, 봐봐. S 다시는 지구하고 목성이 있어. 얘가 이 광속으로 움직여. 이해되니? 그러면 이때 길이는 얘들은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 S 다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때 길이를 뭐라 그러자? L 다시라 그러자. L 다시라 그러자. 아니다. 그렇지? L이라고 보자. 근데 정지에 있는 관측자, 달에서 보는 관측자가 보면 이때 야, 지구하고 목성은 어떻게 되니? 거리는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본 게 이게 L제로야. 고유 길이야.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이 정지에 있지. 그러니까 이때가 고유 길이겠지. 이해됐어? 네. 근데 얘가 이제 S야. 얘가 도리속력으로 움직여. 그리고 S 다시. 봐봐. S가 보면 어떻게 되냐? 이 길이가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로렌츠인자가 이게 이렇게 돼. L은 L0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V제곱이 나와. 그러면 얘가 1보다 작지. 얘가 1보다 작단 말이야. 일보다 작아. 그럼 얘가 2분의 1이 돼야 돼. 얘가 1이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그러면 따라서 누가 더 크니? 알죠? 길이는 어떻게 된다? 수축이 된다. 길이는 어떻게 된다고? 수축. 즉 봐봐. 얘가 봤을 때는 얘가 봤을 때는 이 우주선의 길이 있지. 길이가 어떻게 돼? 짧아져. 근데 이 길이는, 길이 수축은 운동하는 방향으로 길이 수축이 된다. 이거는 변해 안 변해? 높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이거만 변하는 거야. 그러면 S 다시가 관측할 때는, 이 길이가 어떻게 돼? 이 길이가 짧아져. 지구하고 목성 사이가 짧아져. 네. 짧아지고 얘는 반대편으로 운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길이가 속력이 광속에 가깝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더 수축하는 거지. 이게 된다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이거는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얘는 반대예요. 이해되니? 네. 자, 봐봐. 자. 즉, 봐봐. 얘가 측정한 길이가, 이 길이가 뭐냐? 어떻게 된다? 그렇지. 얘는 수축하고, 얘가 지금 정지해 있는 거 봤을 때는 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이게 고유 길이야. 얘들아, 봐봐. 얘가 봤을 때는 이 지구하고 목성 사이 거리가 짧아져. 근데 얘가 봐서는 이 지구하고 정지해 있는 관측자가 볼 때는 지구하고 목성 사이 거리가 그대로 나와. 네. 그러면 누가 더 커야 돼? L0가 더 커야 되지. 네. 이해되니? 이게 길이 수축이야.
읽어봐봐. 자, 길이 수축은 물체의 속력이 빠를수록 크게 일어나지. 선생님 말했지. 네. 광속에 가까울수록 크게 일어난다고. 그리고 운동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공식이 나왔지. 선생님이 나. 그 다음 봐라. 이제 그 다음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 봐봐.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는 뭐냐? 자, 봐봐 얘들아. 욕 나온다. 니들 찍으라고 그랬는데 욕 나온다. 내가 욕이 나온다. 참아, 욕을 못하는데 욕이 나온다. 선생님 복원해줄게. 욕하지 마. 아유, 진짜 짜증나. 복원했다. 지금 복원했어. 잉? 지금 좀 쉬어? 좀 쉬어? 재밌겠다. 나를 찍지 마세요. 자, 봅시다. 자,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뭐 또 있냐 얘들아. 질량 증가도 있다. 질량 증가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는 그럼 얘가 1보다 크지. 그럼 얘가 2야. 얘가 1이 되려면 얘는 2분의 1이 되지.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M0보다 M이 커. 질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빛의 속도에 가까울수록 질량이 증가하는 거야. 즉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야, 우리가 뭐야?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질량 에너지 등가에 올리다 했지. E는 mc의 제곱이라 했지. 근데 이거는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돼. 갖고 이거의 공식이 원래는 E 제곱은 m의 제곱 c의 4승이야. 원래. 그러면 E는 뭐가 되냐? 플러스 마이너스 mc의 제곱이야. 그러다 보면 왜 빛보다 빠른 물질이 존재할 수 없냐? 봐봐. 자, 이것 때문에 만약에 빛보다 빠른 물질이 존재할 수 없는 거. 왜냐면 운동하면 운동할수록 질량이 어떻게 돼? 증가해. 네. 빛의 속도에 가까울수록 질량이 많이 증가해요. 그러면 이 속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 네. 야, C의 제곱이지. 3 곱하기 10의 8승이야. 9 곱하기 10의 16승이잖아. 그럼 질량이 증가하니까 그걸 갖다 질량 증가하게 시키려면 에너지를 졸라리 공급해줘.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질량이 증가할수록 그 속력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에너지를 갖다가 공급해야 돼.
즉 비등성격이 이르면 무한대의 에너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빛보다 빠른 물질은 존재할 수가 있어 없어. 그래서 그래. 이해됐니? 네. 그럼 이거 그리고- 빛은 아예 질량이 없는 거. 뭐라고? 이걸 보라는 거. 아니야. 질량이 증가하겠지. 그 물질이. 그만 보자. 또 예, 이제 다섯 번째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가 있지.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 증거가 있다. 증거가 아까 처음에 뭐라 했어? 미온이라고 했지. 미온. 미온이는 우주에서 오는 입자가. 자, 미온은 우주로부터 오는 전자기파나 입자가 입자가 공기와 부딪혀서 만든 입자가 미온이다. 미온이다. 자, 미온이다. 그러면 미온은 실험실에서만 발견돼야 되는데, 자, 미온의 또 뭐냐 생존 시간이 얼마냐? 미온의 생존 시간이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세크피트 안 돼. 이 시간이 짧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온이 공기 중에 생성돼갖고 지표면에 도달할 시간이 없어. 안 돼. 근데 만약에 미온이 예를 들어 미온이 미온의 속도가 0.87에 그럼 뭐냐? T는 T0가 얼마였어?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세크지.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몇 C니? 1이야. 그러면 얘가 봐봐. 얘가 얼마냐? 0.36이지. 0.6이네? 응? 그러다 보니까 얼마가 됩니다. 뭐가 일어나 버렸네? 시간이 팽창이니까. 그러니까 도달할 수 있다. 누구 말이 맞는 거야? 특수상대성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정지하에 있는 관측자가 미온을 볼 때 시간이 팽창하면서 미온이 도달할 수 있는. 근데 같이 가지. 미온하고 같은 성격 같이. 야! 민혁이 정치라고. 그러면 길이가 수축해가지고 그 시간에 가봅니다. 봐봐. 여기 나왔잖아. 이때 봐봐. 제일 밑에 117페이지.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 미온이 원래는 생존 시간이 짧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표면에 관측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미온이 지표면에 관측돼. 아파라. 미온 입자가 지표면에서 발견되는 까닭 봐봐. 미온은 고유 수명이 짧아 지표면에 도달할 수가 없다. 결과는 실제로는 많은 미온이 지표면에 발견됐지. 지상에 있는 관측자가 볼 때는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볼 때는 미온의 시간이 천천히 흘러 수명이 이루어져서 미온이 지면에 도달할 수 있다. 시간 지연 때문에. 근데 미온과 함께 움직이는 좌표기에서 볼 때는 미온과 지표면 사이의 거리가 수축이 되어 짧은 고유 수명 동안 미온이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다. 길이 수축이 된다. 넘겨. 가지고 118페이지 한번 풀어보세요. 이해됐지? 그리고 오늘 숙제는 127페이지까지다. 근데 어려울 거야.
불었어? 에이 힘들어. 힘들어. 다 풀었냐? 풀고 있네. 너는 쉬어. 죽겠다. 죽겠다. 너무 피곤하다. 어제 술 먹어. 원래 술 안 먹는 날인데 술 먹어서 피곤해. 한 타임 남았다 이제. 6시만 하면 집에 간다. 그리고 뭘 마시고 올해 화요일날 나 배구 보러 간다. 여자 배구. 진짜요? 끊었어. 와 진짜 야 한 10분 되니까 매진돼 버리더라. 이게 이 흥국생명 거를 끊으려 했는데 삼단체육관을 끊으려 했는데 여기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쉬더라고. 배우가 무조건. 그리고 화요일 날 걸린 거니까 저기 수원에서 이제 현대하고 현대건설하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수원도 우리 집에서 가까우니까 갔지. 예. 몰래 있잖아 그 뭐냐 보온병에다가 맥주 갖고 가야 되겠다. 그잖아. 그게 야구장은 야 술을 마음대로 먹거든. 근데 배구장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 그 아예 뭐 소맥으로 제조해 갖고 들어가고 먹어야겠다. 그래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다.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 가주 좀 갖고 가고 음료수 좀 갖고 가고 그래야 되겠다. 내고 경기는 또 차도 안 갖고 갈 거야. 집에서 뭐 가는데 한 시간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차 갖고 갈 필요도 없지. 왜냐면 끝나고 나서 막 사람들이 몰려 나올 거 아니야. 막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갖고 와야지. 동생하고 같이 가니까. 원래는 동생 아들하고 더 같이 가기로 했거든. 근데 그 새끼가 영어 유치원이 8시 반에 끝난다 해갖고 걔 안 데려가길 다행이야. 걔 얘들 데려가면 6살인데 찌글찌글대 졸라. 경기 보는데 지장이 있어. 걔하고 야구 보러 갔다가 지 아빠는 3회만 보고 나왔다는데 집에 가자 해갖고 얇았더라. 인천 여기 문학중인에 갔는데 기아하고 SK하고 할 때 그래갖고 포기했대. 걔를 안 데리고 가고 싶어. 자 보자. 자 1번에 동시성의 상대성, 2번에 고유시간, 3번에 시간지연, 4번에 느리게, 5번에 고유길이, 6번에 길이수축, 그 다음 운동방향, 그 다음 1번에 동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2번은 A가 먼저 들어간다. S가 보면 2번에 00X다. 야 길이는 어떻게 돼? 짧아지죠. 길이는 수축하고 시간은 팽창하고 길이는 짧아지고 질량은 증가한다. 응? 그 다음 뭐라고요? 시간은 팽창하고 네. 정지해 있는 관측대하고 운동하는 광속에 가깝게 운동하는 물체를 봤을 때 모션을 봤을 때 시간은 팽창하고 길이는 수축하고 질량은 증가한다. 네. 그 다음 3번에 X00, 4번에 짧다, 크다, 짧다. 야 민수가 측정한 거리는 야 길이는 수축되지. 고유길이보다 짧아지지. 그리고 우선이 지구에서 목성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관찰하면 고유시간보다는 길어지지. 네. 시간 팽창이고. 그리고 지구에서 측정한 우선의 길이는 민수가 측정한 우선의 길이보다 어떻게 돼? 짧아지지. 넘겨. 그리고 숙제고. 그 다음 보자. 이제 128페이지 질량과 에너지 보자. 자 보자. 자 보자 얘들아. 응? 야 내가 너는 아까 아침에 이 얘기 들었을 거 아니야. 우리 왜 어제 술을 먹었냐면 원래는 술 안 먹었는데 금요일 토요일 날은 선생님 술 안 먹어. 왜 그러냐면 다음날 12시부터 수업해야 되니까 한 10시에 일어나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그리고 힘들어. 그렇게 근데 어제 친구가 이제 일산에 사는 친구가 세무 사는 친구가 네. 자기가 힘들대. 그래갖고 야 왜 힘들어? 네 아들 떨어졌어? 이번에 수능 봤거든. 아니래.
서울대학교 가고 고대학교 가고 다 쓴데 다 합격이 돼. 야. 씨발 뭔 복역이 어서 뭐이 새끼야. 잔치를 보내도 근데 그게 아니래. 왜 잔치를 벌일 때? 진짜 잔치를 벌일 정도인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아들이 가출했대. 3주에 됐대. 안 불러도 다시 3주에 들어도 됐대. 다시 들어도 참. 이게 일주일 전에 서울대를 발표했어. 근데 3주 전에 가출했대. 왜 가출했냐니까 이 새끼가 맨날 있잖아. 수능 끝나고 뭐냐 저기 그 뭐냐 게임만 한대. 밤새도록 게임하고 낮에는 찾아봐 잔대. 하고 엄마하고 할머니가 뭐라 그랬대. 근데 자기가 봐도 너무 심하니까 졸래 야 너는 지금 게임을 할 때니 야 게임 하지 말고 게임도 적당히 해. 그리고 뭐 네가 알바라도 해가지고 사회경험이라 해라고 그러고 그랬대. 근데 그래도 또 계속 하더래. 그래갖고 열받아갖고 야 이럴 거면 나가 이 새끼야. 필요도 없어 너. 그랬더니 나가버렸대. 갖고 이제 엄마가 걱정이 되니까 경찰에 신고했대. 근데 그 일주일 지나고 신고했대. 그래갖고 엄마가 어떻게 해갖고 알게 돼갖고 만났는데 엄마가 데리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우리 친구가 그럼 너 걔 데리고 올 거면 너도 들어오지 마 집에. 그랬대. 그래갖고 못 데려오대. 그래갖고 근데 잘 살는데. 뭐냐면 과일을 2개를 해가지고 지 혼자 먹고 다녔더래. 네, 지금 서울대 붙을 정도면. 그 지가 과일 갖고 먹고 살는데. 그 우리 친구는 야잘 됐어. 이거 일주일 동안 진짜 열받아서 죽었는데 이제 시간 이야기라고 지금 이제 덤덤하대. 짜증만 나지 갈 거면. 덤덤하대 그러고. 지호가 어차피 지가 독립했으니까 지가 알아서 살겠지. 그런데 그러니까 얘가 돈 많거든. 세무사에 갖고 돈 많이 벌어놨거든. 만약에 얘가 아빠 말 잘 듣고 그랬으면 얘가 뭐 아파트라 사주고 그랬겠지. 아니, 뭐 하시는 분이 왜 그렇게 돈이 많으시대요? 세무사. 세무사. 세무사 하니까 돈 한 1년에 한 10억 벌지. 그러니까 세무사도 잘 되거든. 그랬대. 그래갖고 어제 내가 술 사줬어. 술을 얻어먹어야 되는데 술 사주고 대리비 해가지고 집에 갔어. 나는 양빵 당했어 걔한테. 자 봐. 질량과 에너지 변화 보자. 질량의 에너지 변화. 애들 왜 떠들어오지? 선생님 사람 좋은데 가끔씩 수업 시간에 떠들어 애들이. 너무 떠들어오고 나는 싫어. 질량의 에너지 변화. 자, 아인슈타인이 뭐라 했어?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 그렇지.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는 뭐야? 질량이 에너지로,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지. 뭐야? 쓰면 E는 MC 스퀘어지. E가 에너지고 M이 뭐야? 질량이야. 그리고 C가 뭐야? 비례동력이지. 아까 처음에 3 곱하기 10의 8승이지. 제곱하면 얼마야? 9 곱하기 10의 16승이야. 그럼 질량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네. 이해됐니? 자, 선생님 말했지.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서 비례동력에 그렇게 물체가 운동하면 질량은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 했지. 네. 비례동력에 가까울수록 질량이 많이 증가한다 했어. 정지에 있던 정지 질량이 m0인 물체가 움직일 때 질량 m은 속도가 빠를수록 커진다. 말했지. m은 m0 곱하기 루트 1-c의 제곱분의 v 제곱분의 1이라 했지. 그리고 질량 에너지 동등성은 질량 m과 에너지 E는 서로 전환될 수 있으며 질량 m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E는 얼마다? E는 mc의 제곱이야. 그리고 정지 에너지는 물체가 정지에 있을 때 질량이 m0일 때 정지 질량이 갖는 에너지다. E는 m0c의 제곱이야. 그리고 얘들아 질량 결선이 있지.
질량이 줄어지면 그만큼의 뭐가 생기는 거야? 에너지.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핵융합이건 핵분열이건 둘 다 질량 결손이 발생해. 그 질량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핵융합 발전, 핵분열 발전이지. 자, 봐봐. 옆에 봐라. 질량 에너지의 동등성에 의해 핵반응은 핵분열 반응이나 핵융합 반응에서 질량 결손에 의해서 감소한 질량이 열에너지로 방출된다. 질량 에너지로 양전자 방출 단층 찰량 펫이라 그래. 이거지. 단층? 양전자 방출이니까 프로톤, 에미팅, 단층인지 단층이 뭐냐? 아이씨 모르겠다. 자, 양전자와 전자가 만날 때 함께 소멸하면서 감마 이렇게 쌍생성이 있고 쌍소멸이 있어. 쌍생성은 뭐냐면 에너지하고 에너지가 만난다. 하고 입자가 생기는 거야. 입자가 두 개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쌍소멸은 뭐야? 요 입자와 입자가 만나갖고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입자는 실존하지. 에너지는 이제 우리가 뭐 안 하다 그러지. 그러면 입자가 에너지로 바뀌지. 그러면 쌍소멸이야. 그리고 에너지하고 에너지가 만나갖고 입자가 생기지. 이건 쌍생성이야. 그러면서 양전자와 전자가 만나면서 소멸하지. 쌍소멸이 되면서 감마선이란 에너지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네. 쌍생성은 에너지가 큰 빛이 이 전자와 양전자로 생성되는 거. 이거는 쌍생성이지. 이해됐지? 네. 질량 결손은 뭐냐면, 자, 우리가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은 뭐야? 4개의 수소가 하나의 뭐가 돼? 헬륨이 돼. 그러면서 양전자가 2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질량이 얘가 더 크단 말이야. 그만큼 질량 결손이 발생했지. 그만큼의 뭐가 생기는 거야?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이해됐니? 네. 이게 질량 결손이야. 핵반응 후 핵반응 전보다 줄어든 질량의 합을 말하며 이 핵반응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질량 결손이 생긴다. 그림 가는 따로 떨어져 있는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를 나타내는 거고 나는 헬륨 원자핵을 나타낸 거다. 이때 표는 양성자, 중성자, 헬륨 원자핵의 질량을 나타냈다. 양성자가 하나가 얼마야? U가 원자 질량도 아니다. 1.0073이야 양성자가. 그 다음 중성자가 1.0087이야. 그러면 헬륨 원자핵은 4.0015야. 그러면 양성자 2개니까 원래는 얼마야 돼? 중성자 2개고 양성자 2개 질량 합하면 4.03이지. 네. 근데 헬륨으로 변하면서 4.0015지. 얼마만큼 줄어들었어? 0.0285예요. 0. 아니지. 0.03 0.5만큼 줄었지. 4.0. 그러면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면서 원자핵을 이룰 때 질량이 줄어들지. 이때 줄어드는 질량이 질량 결손이지. 그러면 그 질량 결손만큼 뭘로 바뀌어야 돼? 에너지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핵반응이건 핵융합이건 왜 에너지가 방출되냐면 질량 결손이 발생하기 때문이야. 이해됐니? 네. 그러면 우리가 핵분열하고 핵융합 보자. 핵분열하고 핵융합 보자. 자, 핵분열은 지금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가 핵분열을 이용한 거지. 네. 태양이 핵융합이다. 근데 야, 핵융합 발전이 굉장히 효율이 더 높아. 핵분열보다. 그리고 야, 얘는 원료가 뭐야? 수소야, 수소. 수소요? 천지에 깔려 있어. 우주 천지에 깔려. 우주에 수소하고 헬륨하고 합하면 98%지. 네. 천지에 깔려 있어. 그리고 방사능 물질 같은 게 오염 물질 같은 게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리고 효율이 높단 말이야. 핵분열, 핵발 분열보다는. 근데 이 핵융합 발전의
최고 선두주자가 누구야? 우리나라야. 우리나라가 지금 파리에 만드는 핵융합 발전 있잖아. 재료를 갖다가 60% 들고 있어. 만들고 있어. 갖고 그 태양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핵융합 발전은 1000만 도씩은 돼. 응? 네. 근데 억지로 시키지. 30억 K까지 오자. 네? 억지로 30억 K까지 오자. 근데 이걸 견딜 수 있는 금속 물질이 없지. 네. 그러다 보니까 초전도체를 이용하고 강한 자기장을 걸어줘 갖고 자기장으로 핵융합을 만드는 거야. 기술이 핵심이고. 이제 어떤 다음 영상에서 초전도체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그렇지. 그럼 보자. 첫 번째 핵반응 봐봐. 핵반응 보자. 핵반응을 봐봐. 원자핵이 분열하거나 핵분열하거나 서로 합쳐지는 핵융합이 있다. 둘의 공통점은 뭐야? 뭐가 발생한다? 질량 결손이 발생한다. 그래서 질량 결손된 만큼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둘 다 발전을 쓸 수 있다. 그러면 핵분열은 봐. 핵분열은 무거운 원자핵이 가벼운 원자핵으로 분열되는 거야. 그 중에 자 무거운 원자핵이 원래의 원자핵보다 가벼운 2개 이상의 원자핵으로 나뉘는 반응으로서 질량 결손에 의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자, 우라늄은 종류가 92에 235가 있고 92에 238이 있지. 그런가? 38인가? 38인가? 갖고 야 그러면 자연계에 존재한 비율이 1대 140이야. 그러면 235가 핵분열을 잘해. 그래가지고 이 지금 1%도 안 됐지. 235의 비율은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비율이. 이걸 2% 3%로 올리지. 그러면 그게 전원축우라는 우리가 이제 핵발전에 원료로 쓰는 거야. 3%만 돼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90% 이상을 올리지. 이게 고농축우라는 핵폭탄이야. 핵폭탄이야. 이해됐니?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 핵폭탄. 야, 우리나라 지금 폐기물 가지고 뭐 몇만 개 만든다는데 뭐 핵폭탄 만들 수 있는 양이야. 우리나라가 미국 눈치 보면서 안 만드는 거지. 우리나라가 핵폭탄 개발하려면 한 6개월이면 충분할까? 하면 우리나라가 핵발전소가 몇 개나 있냐 우리나라가. 핵발전소를 수출하는 나라인데 그런 걸 못하겠니? 뭐 일본도 못하겠어? 만들어 일본도. 충분히 만들어. 그럼 봐봐. 이때 우라늄 92에 235가 중성자를 흡수한다. 근데 이 중성자는 저속 중성자야 돼. 고속은 흡수 못해. 그래가지고 뭘로 된다? 크립톤하고 바륨으로 된다. 바륨으로 된다. 바륨. 야, 크립톤은 밑에 얼마야? 36분의 질량수가 얼마냐? 92지. 그리고 바륨은 원자번호 몇 번이야? 56이지. 그리고 여기가 얼마냐? 141이지. 그리고 중성자가 몇 개가 나와? 3개가 나오지. 근데 얘는 고속 중성자야. 응? 네. 그리고 에너지가 얼마나 나오냐?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 나오지.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 일렉트론 볼트요? 그럼 봐봐. 여기서도 질량 결손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질량 결손된 만큼 에너지로 바뀌어. 근데 여기서 핵반응식에서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얘들아 봐봐. 전하랑 보존 법칙. 전하랑 보존 법칙 생각해봐. 야, 이게 아래 있는 게 원자 번호도 되지만 양성자 수잖아. 네. 플러스잖아. 뭐 합이 90이지. 네. 얘도 더하면 90이야. 전하는 보존 법칙이야. 또 질량은 보존되잖아.
질량은 결손됐잖아. 네. 근데 위에 있는 질량수는 합하 다 하면 똑같아. 응? 위에는 질량수 보존 법칙. 이해되니? 밑에는 뭐다? 전하량 보존 법칙이다. 핵반응식에서 이게 성립해야 돼. 어? 근데 질량은 보존돼 안 돼? 안 보존되지. 질량 결손되잖아. 네. 이해되니? 그러면 야, 이 고속 중성자를 저속으로 만들어야 돼. 이게 감속제야. 응? 고속 중성자를 저속으로 만든 게 감속제야. 뭐 있어? 중수나 흑연이야. 응? 그러면 얘가 이제 감속제가 이제 고속 중성자를 저속 중성으로 만들지. 그러면 주변에 있는 또 우라늄이 이걸 흡수해갖고 핵분열을. 갖고 핵분열이 다다다다다 연쇄 반응이구나. 그러면 이 연쇄 반응을 하면 너무 연쇄 반응 속도를 못 조절하지. 너무 막대한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막대한 에너지가 나와. 그럼 멜팅 다운 되는 거야. 녹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쇄 반응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네. 그게 뭐다? 제어봉이야. 제어. 제어봉이 중성자를 갖다 흡수해가지고 연쇄 반응의 속도를 조절해. 그 봉수하고 뭐가 있다? 카드뮴이 있어. 제어봉은 뭘 흡수한다고? 중성자를 흡수해가지고 연쇄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에너지가. 이해되니? 그래 봐봐. 그래서 연쇄 반응은 봐봐. 우라늄 핵분자는 우라늄 235가 속도가 느린 저속중성자 한 개를 흡수하면서 두 개의 원자력으로 나뉘면서 두세 개의 속도가 빠른 고속 중성자를 방출한다. 그러면 이 고속 중성자를 저속으로 바꾸기 위해 뭐가 필요해? 감속제가 필요한 거야. 감속제가 중수나 흑연이야. 그리고 연쇄 반응이 난다. 연쇄 반응 우라늄 235가 핵분열할 때 방출된 두세 개의 중성자가 다른 우라늄에 흡수되면서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기하급수 급수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때 이 연쇄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뭘 쓴다? 제어봉을 쓴다. 제어봉이 뭘 흡수해? 중성자를 흡수해갖고 연쇄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야. 갖고 봉사하고 카드뮴이니까. 적어놓으세요. 감속제. 힘들어. 야, 그리고 원자에게 평균법 다 알지? 네. 밑에는 원자 번호, 양성자수, 전자수, 그 위에는 질량수 쓴다는 거. 질량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다. 전자는 표기할 때 2 마이너스 1 0으로 쓰지. 양전자는 2 플러스 1 0으로 쓴다. 그리고 중성자는 뉴트론이라고 하고 0, 1이야. 그리고 양성자는 프로톤이지. 1, 1이다. 그리고 수소 원자핵도 양성자하고 똑같은 거야. 그리고 일반 수소는 1, 1, 중수소는 1, 2, 삼중수소는 1, 3이다. 그리고 핵반응식에서 뭐 선생님 말했지. 전하량 보존 법칙하고 질량수 보존 법칙 성립한다. 네. 그리고 자 보자. 핵융합은 뭐야? 초고온 상태에서 가벼운 원자핵들이 융합하여 무거운 원자핵으로 변하는 반응으로서 얘도 질량 결손이 발생하면서 많은 에너지가 방출한다. 핵자당 방출되는 에너지는 핵융합이 핵분열보다는 더 크다. 그러면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이 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 태양에서는 어떻게 돼? 1000만 도씨가 되면 뭐가 되니? 태양에서 핵융합은 1000만 도씨에 일어나는 거야. 4개의 수소가 합해져갖고 하나의 헬륨이 되지. 근데 이때 양전자가 몇 개가 생긴다? 2개가 생겨. 그리고 에렉트론 볼트 26 에렉트론 볼트가 생긴 거야. 그럼 여기서도 봐봐. 밑에 더해봐. 4지. 얘도 4야. 합이 똑같지. 그리고 여기 질량수도 4지. 더해봐. 4잖아.
똑같지? 네. 근데 이때 봐봐. 이때는 봐봐 얘들아. 원래 프로톤이었어. 양성자 하나였는데 야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조금 더 질량 무겁다. 1836배. 얘는 1839배야. 중성자는 전자에 비해서. 그러면 여기에 뭐가 첨가돼? 뭐 중성미자하고 양전자하고 중성미자가 첨가돼. 그러면 얘가 뭘로 변해?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해. 응? 그리고 또 양성자 하나 오게라고 하지. 그러면 어떻게 돼? 뭐가 되니? 얘가 원래는 수소 원자핵이야. 얘도 수소 원자핵이야. 그러면 뭐로 돼야 돼? 얘가 1, 2인 중수소가 돼. 이해됐냐? 중수소 원자핵이 되지.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또 프로톤하고 뉴트론이 있어. 뉴트론 프로톤이 있어. 또 여기서 뭐가 첨가돼? 양전자하고 또 뭐가 첨가돼? 중성미자 첨가되지.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 중성자로 바뀌지. 그래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바뀌니까 중수소 원자핵이 돼. 그리고 이것들이 결합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프로톤 2개, 뉴트론 2개인 헬륨 원자핵이 돼. 네. 이해됐니? 네. 이렇게 된다. 이해됐지? 그러면서 질량 결손 발생하면서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봐봐.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중수소 원자핵이 되고 중수소 원자핵과 중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뭐가 된다? 헬륨 원자핵으로 변한다. 핵융합로에서의 핵융합은 얘는 억지로 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떻다? 얘들아? 수십억 도의 초고온 상태에서 중수소 원자핵과 삼중수소 원자핵을 충돌시키면 핵융합하여 어떻게 된다?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생성하는 반응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이 국제 핵융합 실험, ITER을 공동으로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우리나라는 한국형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KSTAR을 갖다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럼 봐봐. 핵융합로에서 일어나는 거 봐봐. 핵융합로에서. 핵융합로에서 일어나는 건 이렇게 돼. 뭐야?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결합한다. 그러면서 뭐가 돼? 헬륨이 되면서 뭐가 튕겨나오는 거야? 중성량 하나 튕겨나와. 그리고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생깁니다. 자, 봐봐. 프로톤하고 뉴트론이 결합한 게 뭐다? 이중수소야. 네. 삼중수소는 프로톤 하나에 뉴트론 몇 개가? 두 개가 결합했어. 얘가 결합하지. 그러면서 프로톤 하나에 프로톤 2개고 뉴트론 2개인 헬륨이 돼. 그리고 중성자 하나가 튕겨나와. 여기서 튕겨나오는 거야. 네. 이렇게 결합하다가 어떻게 돼? 하나는 이제 이 헬륨 원자핵이 되고 중성자 하나 튕겨나오지. 이해되니? 네. 이렇게 되는 거다. 됐어. 숙제는 여기까지. 135페이지까지 숙제 온대. 됐어. 오늘까지. 네. 끝났어. 몰라? 왜?